그림책 작가 권윤덕입니다. 어떻게 더위에 잘 지내시나요? 어, 기림의 날 즈음에 어쨌든 신다련 할머니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저로서는 반갑고 좋습니다. 함께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주 사적인 것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그 제주의 꼬리따기 노래를 가지고 그림책을 만든 게 이제 출간이 됐는데, 그때 그 기념 전시를 제주 기적의 도서관에서 그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주를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이제 알았던 친구가 KBS 방송 작가였죠. 권영옥 씨라고. 그 친구를 그때 알게 되고, 정말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연락을 하는데, 전화를 하면 보통 한 시간씩 통화하고 이제 재수니까 그렇게 친한 친구였으니까 이제 제가 그 한정일 평화그림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이렇게 소가리를 할 때 그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붙잡고 이제 막 하소연도 하고 제 속내도 털어놓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그때가 한참 일본에서 출간을 못 하겠다고, 이 꽃할머니 책 출간을 못 하겠다고 막 실랑이로 서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 신경전을 벌일 때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그럼 이거 기록해 볼까? 라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 조카가 권효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한테 이거 뭐 얘기해서 좀 기록해 볼까?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뭐 영화를 만들거나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권효 감독이 카메라를 들고 저희 대문을 들어올 때 얼굴을 보니까 친구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부담도 없었고, 저를 찍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저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찍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조카고 뭐 친구 뭐 이렇게 다 연관돼 있어서 별로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감독 얘기로는 이제 제가 더미북 만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계속 만나고 또 모니터링도 하고 그리고 또 한국 작가들이랑 이렇게 회의를 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영화를 만들어 볼까, 다큐를 만들어 볼까 결심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영화를 만드는 거 자체는 이제 계속 이렇게 영화를 옆에서 찍고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 그 공백을 메꾸는 것 같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도 이 공백이 저는 메꿔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 자체가 한중일 같이 하고 또 이게 개인 작업이 아니라 출판사와 또 한국 작가들끼리 서로 의견을 모으고 이렇게 진행하는 그 과정 자체가 그리고 또 거기에 감독님이 들어와서 그걸 계속 촬영하는 거 이런 그게 어떻게 보면 협업 같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생각을 조금 더 넓혀가거나 깊게 하는 그런 계기에 모든 게 작용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혼자 작업했으면 이렇게 작업하지는 않았고 또 이렇게 보편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감독이 노력했던 또 제가 노력했던 그런 민족주의를 조금은 넘어서 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은 사실 한중일 같이 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저도 계속 내부적으로 또 저 스스로도 반추해보는 그런 계기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직면하게 되는 거잖아요. 당사자의 작품 문제로.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신다련 할머니의 그 증언의 위증 문제라든가, 그 할머니, 그 이렇게 정신을 잃었던 할머니를 왜 그림책의 주인공으로 선택했는지라는 문제까지도 제기가 되고 아주 이게 첨예한 게 어떤 정치가나 뭐 시민단체나 이런 속에서 위안부 문제가 논의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그림책 작가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또 예술가들 안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자기 생각들이 그렇게 논의 속에 그 구체적으로 그 표출되는가, 이게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저는 그것을 끊임없이 합당한 이유와 뭔가를 제가 답을 찾아야 그거를 가지고 일본 작가를 설득하든가 한국 작가를 설득하든가 아니면 출판사를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생각을 깊이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의 양도 그렇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계속 메일을 써서 어쨌든 서로 소통해야 되니까 메일을 쓰다 보면 이제 당연히 더 생각이 깊어지죠. 그렇게 되면서 그런 정말 고민했던 거, 그 공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제 강점기를 더 강조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정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정말 이게 전쟁과 여성과 인권이라는 문제로 조금 더 보편적인 걸로 더 아예 확장을 해서 넓혀서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얘기해야 될 것이가 아마 그 안성에서 있었던 작가들 논의 속에 나오잖아요. 그때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사실 앞을 알 수 없고 저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막 한참 고민했던 그 흔들림이 그대로 담긴 것 같아요. 그 장면에. 저는 지금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 둘을 다 어떻게든지 결합하려고 노력했던 거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심사의 그 대표님도, 기본적으로 여성인권, 특히 전쟁 관련해서, 그리고, 그렇게 위안부 할머니가 갖고 있는 그런 아픔이나 그 시대적인 상황, 이런 거에 다 공감하세요. 그리고 일본 특히 하마다 케이코 작가님은 이제 그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제일 눈물이 많으신 분인데, 그리고 와카야마 시지코 선생님도 그렇고 다 공감을 하지만 이제 이것이 출간 문제하고 연결됐을 때는 입장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는 어차피 이게 이제 자기네 출판사의 이익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특히 이제 우익의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우려를 했었고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 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시고 결국은 대표님은 이제 못 내겠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히셨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작가도 못 내겠다라고 하는 말에 동참시키려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일본 그 출판사에서. 그래서 이제 와카야마 시즈코 선생님은 이제 물론 이 아픔이나 이런 거에 다 동감하지만 자기 가족이 혹시나 이제 그런 우익 테러나 아니면 이런 것에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입장을 내비치셨고,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흔들리잖아요. 그게 이거 진짜 이걸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가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에 당연히 봉착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다 케이코 선생님은 굉장히 용감하게 이거를 끝까지 출간 약속을 그때 이제 할머니한테 그 손잡으면서 꼭 출간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2015년에 어쨌든 그 일본 동심사에서 출간 못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그 통고를
이후에도 계속 출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결국은 2018년에 아주 작은 출판사지만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일본에 가서 이제 강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예. 특히 이제 하마다 케이코 교수님하고 다시마 스테이저 선생님 두 분은 어쨌든 이 프로젝트의 완성은 이 꽃할머니 책이 일본에서 출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고요. 예, 그래서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출간 기념회 때 이제 강연을 갔을 때 그 일본의 또 독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특히 그 와암이라고 그 혹시 일본의 시민단체 거기가 이제 뭐 한국으로 번역을 하면 왑이 어,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박물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거기에 있는 활동가 분들도 엄청 많이 도움을 주시고 그 감동적이었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그 크라우드 펀딩을 했을 때 펀딩의 액수를 뭐 두 번이나 넘었으니까 그렇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고 제가 가서 그 강연을 하고 나서 이제 사인회를 할 때 그 거의 뒷줄에 섰던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어, 이제 자기 차례가 왔을 때 그 통역하시는 분한테 자기 과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학교 때 이제 그 성폭력을 당했는데 이 책이 자기한테 위로가 됐다고 그 얘기를 이제 그 처음 저한테 그런 통역을 통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을 제가 그냥 이렇게 안아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한 잡지사에서는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이 위안부 문제를 조금 더 확장해서, 그래서 그런 위기에 의한 성폭력,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질문한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안부 문제를 그냥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자신의 문제로 아니면 조금 더 사회의 구조 속에 있는 어떤 문제로 이렇게 확장해서 보려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서도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를 그때 2018년도에 가서 일본 사회에 가서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되게 반갑기도 했었고 힘도 많이 됐었고요. 사실 할머니에 대한 그런 그 기본적인 음, 어떤 분이고 어떤 과거에 어떤 기억이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그 기존에 채록이 되어 있던 증언집에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 이야기의 골격을 잡는 거는 충분하죠. 근데 사실 그림을 그릴 때는 그것만으로 되지 않거든요. 할머니가 갖고 있는 그런 말하는 표정이라든가 뭐 몸짓이라든가 뭐 어쨌든 그분의 갖고 있는 제가 그 할머니를 바라보는 어떤 애정 같은 것들이 이게 마음속에 있어야 그것이 그림 속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표출이 돼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할머니하고 가까이서 이렇게 관찰해 보는 거, 그것이 저한테는 할머니의 그 말씀을 듣는 것, 과거의 어떤 기억들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찾아가서 뭐 선물을 드리면 그 선물을 어떻게 풀어보시는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밥솥이 이제 그 인공지능 뭐 이런 밥솥이 나오면서 밥솥이 혼자 얘기하잖아요. 밥 다 됐다고. 그러면 그것을 엄청 신기해 하세요. 그러니까 그 호기심으로 이런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너무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재밌어 하시고 또 그렇게 밥솥이 혼자 얘기한다는 거 우리한테 막 재밌게 들려주시고 이런 거를 보면서 그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안부 할머니의 그 맨날 고뇌에 차 있고 막 악몽에 시달리고 이런 거하고는 너무 다른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증언을 통해서 기록된 거, 체록된 것에서 실제 보면 누락된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예, 그것을 온전히 느껴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맞는 그 증언을 듣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그 활동가들이랑 갔을 때 할머니를 옆에서 자세히 관찰하고 할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할머니는 약간 이렇게 투쟁적인 할머니보다는 굉장히 일상에 소소하게 그런 재미와 이런저런 것들을 그렇게 간직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악파 작품을 이렇게 하시면서 또 그거를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거를 기꺼이 사주고 할머니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했을 때 그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좋아하셨고 그런 할머니 모습으로 어쨌든 저는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여러 모습을 기억해 주는 거, 그것이 할머니가 육성으로 하는 증언 이상으로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이 들어요. 꽃할머니 그 마지막 장면을 그릴 때 그게 이제 이라크 여성하고 베트남 여성이 이제 관객 독자를 향해서 시선을 마주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시선은 사실 저한테 이렇게 제가 저한테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여성들이 독자를 보고 무슨 간절한 눈빛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저한테 작가는 이후에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또 할 건가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꽃할머니 마지막 장면을 그릴 때 저는 그게 꽃할머니가 완성된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베트남 얘기를 해야 그래야 이 책이 완성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가해자의 자리와 피해자의 자리는 굉장히 다른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숙성하는 기간이 꽤 10년 넘게 걸렸던 것 같고요. 걸렸고, 또, 왜 그러면은, 베트남의 피해 여성을 다루지 않고, 왜 그러면 용맹호라고 하는 그 한국 참전군인을 다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요청도 있었고, 사실 꽃할머니 나오고 나서 베트남의 그 할머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도 받았었고, 근데 이제 저는 그 베트남 여성이 저한테 그렇게 가깝게 다가오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어쨌든 제 마음속에 들어오고 뭔가 감정이 일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그 피해자 얘기는 꽃할머니에서 다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멀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이 베트남전에 대한 거는 오히려 참전군인이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전교생이 그 메모부대 노래를 불렀으니까 그런 메모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런 이렇게 갈고리가 손에 이렇게 있는 그 상위 군인이죠. 상위 군인이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러면 이제 그 엄마나 아버지가 뭔가 이 사람은 그 사회적으로 가서 이렇게 상처를 입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막 동네 분위기에서도. 그래서 그분들을 동네에서 이렇게 먹여 살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 있고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뭐 동네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시위대에 또 앞장서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엄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저한테는 더 중요했었어요. 그리고 왜 사과하지 않는가, 그들은. 그건 일본이 왜 사과하지 않는 것과도 같이 맥이 닿는 건데, 왜 가해자들은 사과하지 않고, 그렇게 아직도 이렇게 당당하게 버티고 있는가, 이 사회에서 어떤 가부장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오히려 더 마음이 갔고, 그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그 공백이 얼마큼 음, 이게 음, 뭐 몇 곳 이게 좀 채워졌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음, 사실 용매모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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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 사회가 음, 어, 그 위안부 문제를 외면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꽃할머니 출간할 때도 그때 만났던 많은 분들의 얘기가 사실 이게 그 우익의 공격을 받거나 이래서 보도가 되면 오히려 더 좋은 거다. 일본 사회는 아예 아무것도 보도하지 않는 전략을 쓴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이 아닌 것으로 되는 거, 이게 가장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용메모가 나왔을 때 저는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베트남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다. 신문도 음, 그렇고, 음, 그리고 이것을 대면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하구나, 사람들한테. 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가해자 입장에 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음, 다 피해자 입장에 음,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가해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누구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건드렸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되게 불편해 할 거다. 그래서 이 공백이 사실은 더 크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지금 뭐 일본과도 그렇고 베트남과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로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책임도 하고 뭐 사과도 돼야 되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나누는 거가 어떻게 한 사람이 평생 가해자 피해자일 수는 없잖아요. 어떤 한 사건 속에서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건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해자, 피해자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 경계가 모호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아주 세밀히 보려고 하는 노력이 빠지면, 이거는, 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사람이 생존하려고 태어나서 어쨌든 생명을 갖고 태어나서 이 생존하려고 하는 수많은 많은 그 노력들과 그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재단에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그 국가 간의 문제보다 더 세밀하게 들여다 봐야 될 거는 어, 한 권력과 그 권력에 대항하는 힘,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 한 국가 내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위안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베트남의 참전의 당위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국가 간의 문제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권력과 대항의 관계로 이 문제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힘을 좀 키우고, 그런 논의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영화는 뭐 모든 창작이 그렇긴 하지만 감독이 갖고 있는 관점, 시선, 이게 아마 영화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겠죠. 그거는 그림책의 작가가 그림책을 완성할 때도 똑같이 어쨌든 보는 창작물은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게 그 감독의 시선이 어쨌든 그런 다양한 논의들이 그 뭐 일본 작가와 한국 작가들 사이 아니면 출판사 사이 또 한국 작가들 내에서의 또 다양한 의견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우리가 어떤 할머니들이 진짜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우리는 전승하고 이것을 지금의 의미로 계속 불러내야 할까라고 하는 그 틀에서 이렇게
이거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것이 아마 사람들이 음, 그렇게 계속 이것을 특히 이제 음, 뭐 선생님도 그렇고 네. 지금 제가 일본, 주목하는 이유가 아닐까 음, 생각이 들고요. 음, 두 번째는 아마 이게 그림책 작가들이 에, 뭐 출판사도 이 프로젝트 자체의 아주 구체적인 사항,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본어 출간을 하느냐 음, 마느냐라고 하는 요 하나의 사안으로 모든 논의들이 이렇게 모아지고 그 안에 풍성하게 이렇게 확장도 됐다가 좁혀도 졌다가 막 이렇게 가잖아요. 음, 아마 그 구체적인 사안이 그 작가들의 언어로 생생하게 음, 담겨서 음,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진짜 신다른 할머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안부 할머니하고 정말 너무나 다른 이미지로 음, 아주 소소한 일상도 있고 또 그 할머니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따뜻한 시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 음, 음, 않았을까? 음, 좀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음, 그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정치 상황도 변하고 이럴 때 이제 휘둘리다 보면 금방 지치잖아요. 아, 정말 떠나고 싶다라든가 덮어두고 싶다라든가. 근데 그래도 즐겁게 그 문제를 계속 마주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그래도 즐거운 세상 만들지 않을까? 덮는 순간 계속 그 악순환은 계속 될 테고 어쨌든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논의하고 얘기하는 그 힘을 우리 스스로가 자기가 심지를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를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휘둘릴 것 같으니까 그 힘을 기르고 심지를 세우는 일을 어떻게 같이 해보아요.